북부부터 남부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본인이 추천했을 때 여기는 한번 진짜 가봐라. 만약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경로로 네. 이탈리아를 가는데 꼭 볼 곳만을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네. 저는 로마인을 해서 로마를 한 2박 정도 하시고 네. 나폴리로 가셔서 나폴리에서 아말피 코스트를 꼭 보시고 나폴리에서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가셔서 피렌체에서도 1박 내지 2박. 피렌체는 사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만 머물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하루만 보기에는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르네상스를 꼽히는 곳이 사실 피렌체고 네. 거기에는 그만큼 많은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유산들, 박물관. 피렌체는 적어도 이틀 정도는 적어도 이틀. 피렌체가 그 냉정과 열정 사이를 촬영하는 곳이잖아요. 네. 우와. 두오모 성당.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오모에 꼭 올라가 보시고. 근데 사실 두오모는 이탈리아어로 돔이라는 뜻이고 주교자 성당을 두오모라고 해요. 그래서 두오모는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피렌체 두오모죠. 사실 그 영화 덕분에 피렌체 두오모가 워낙 유명해져서 두오모는 이제 피렌체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피렌체에 갔다가 베네치아까지 보시고. 이야. 네네. 그리고 베네치아. 밀라노 아웃. 아. 네. 쇼핑하나요, 밀라노? 쇼핑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이제 기본 코스,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들에게 드리는 기본 코스. 좋은 코스다. 다 적어놨어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네. 일단은 안 가보셨으면 여기서 맛보기라도 정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탈리아 여행할 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네, 맞아요. 주의할 점 뭐 그런 건 또 없을까요? 소매치기. 아, 그쵸. 당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10년을 살면서 사실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다. 이탈리아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다. 좀 제가 그때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놓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있어서 가방 안에 이제 장지갑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쏙 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 조심을 해야겠구나. 왜냐면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나는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다. 아하, 이 소매치기가 항상 이거를 네. 자신만만 하셨는데. 근데 없어진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소매치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방에 넣어갈 수도 없고. 네. 그냥 복대 차셔도 되고요. 앞으로 매는 거죠. 네, 그쵸. 옷 안에. 옷 안에. 네. 이제 저는 그때 그 열려있는 그 쇼퍼백 같은 거였는데 네. 항상 지퍼 있는 그런 백을 이용하시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그리고 사실 제가 10년 동안 소매치기를 안 당했던 건 어떻게 보면 전 현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니까 저는 거기 있어서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어떻게 보면 타겟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순간에 제가 캐리어 2개 정신없어 보이는 거 관광객 스타일. 네. 그게 있었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탈리아 문화 중에서도 좀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네. 문화에서 다른 문화 차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저녁 식사 굉장히 빨리 하시잖아요. 네. 저녁 식사 몇 시에 하세요? 5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오. 5시면 아직 퇴근 시간도 그쵸. 전인데. 몇 시에? 아, 물론. 퇴근 안 하잖아요. 남편 퇴근 시간이 한 6시니까 그쯤에 식사를 준비하죠. 네.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 대학을 다닐 때 같이 살던 친구들한테 6시에 밥을 먹자고 하면 우리 할머니도 그 시간에 안 먹는다고. 오? 몇 시에 먹어요? 몇 시에 드세요? 보통은 8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8시에 레스토랑이 문이 여는데 6시부터 저녁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에는 아페리티보라는 문화가 있어요. 아페리티보가 식전주를 마시는 문화인데 6시에 보통 식전주를 마시면서 핑거푸드를 먹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항상 이제 이탈리아 문화는 스탠딩이죠. 아 진짜 서서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도 서서 마시잖아요. 바에서. 이탈리아에서. 서서 먹으면 불편하지 않나? 서 있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파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페리티보를 하고 핑거푸드를 먹으면서 음식보다는 이제 그 식전주를 마시는 거. 그리고 한 8시 정도에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탈리아 가셔서 그 레스토랑 6시 예약하려고 하신다. 그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그 식전주를 한 6유로, 7유로 해요. 그럼 이제 10,000원 정도잖아요. 네. 거기서 1유로만 플러스를 하면 이제 음식을 뷔페처럼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우와. 예, 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꼭 이탈리아 문화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어서 학생이고 이제 별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가서 식전주를 마시고 그 뷔페로 식사를. 배를 채우고 아,
이것도 팁이네요. 그런 꿀팁이 있네요 또. 네. 제가 듣기로 뭐 자리세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리세가 있죠. 네. 우리나라랑 자리세. 다른 점이 네. 이탈리아에는 식당에 가시면 다 자리세가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그 식당들이 리스토란테 그리고 오스테리아, 트라토리아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리스토란테는 네네네. 레스토랑 그냥. 근데 아 레스토랑. 네, 좀 더 분위기가 있고 좀 더 가격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트라토리아는 좀 더 대중적인, 오스테리아나 트라토리아는 좀 더 대중적인 식당인데 이 모두 자리세가 있어요. 레스토랑마다 다른데, 식당마다 다른데 이 자리세를 내면 어떤 경우에는 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빵값을 따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리세를 안 내도 돼요? 자리세는 거의 있어요. 웬만한 곳에. 약간 하다못해 그 네. 노천 카페 있잖아요. 네. 노천 카페도 거의 자리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급류로에서 우위로 뭐 더 인당이요? 네, 아니면... 인당. 인당. 아 팁이랑은 다른 문화예요. 네, 아, 팀 그럼 문화는 오히려 팁? 없고. 아 팁은 없어요? 네. 팁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겠네요. 근데 이제 리스토랑테라고 말씀드린 비싸다. 그런 곳에 가면 세르비치오라고 해서 서비스 요금이 있는 경우는 물론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팁인 거죠. 근데 이제 웬만한 곳에서는 팁은 없고 자리세. 네. 대비를 해야겠네. 네. 호텔에 가시면 도시세라는 게 있는데 도시세가 관광세예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다 모두 다 1인당 1유로에서 뭐 3, 4유로까지 그 호텔 등급에 따라서 항상 도시세를 내셔야 돼서 도시세는 호텔을 예약하잖아요. 네. 체크아웃 할 때 따로 계산하게 돼요. 외국인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관광객들에게. 네, 이런 걸 모르고 가면은 괜히 좀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오시는 분들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호텔비 플러스 이제 도시세, 아, 호텔비 식당비 플러스 자리세. 자리세. 그렇죠. 아, 그리고 물도 우리나라는 이제 무료로 주잖아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값이 따로. 물론 수돗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어요. 밀라노로 왔는데 수돗물 먹을 수 없어요. 화장실은 혹시?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나 길에서 이제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바 같은 데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네. 지하철역에는 돈을 내고요. 1유로씩.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박해요. 정말 인심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바라는 게 이탈리아에 그냥 커피 마시고 이런 곳에 다 바라고 하거든요. 네네. 바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가겠다고 하면 그냥 뭐 크게 뭐라고 하는 데가 웬만해선 없어요. 다른 도시들은. 근데 베네치아는 딱 갔는데 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와서 물 살게 그랬어요. 네. 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급해 죽겠는데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데. 그래서 베네치아는 약간 인심이 좀 다르다는 거.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아침마다 호텔에서 싸고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또 쇼핑을 또 하잖아요. 가서. 네. 그렇죠. 네. 무조건 해야죠. 뭘 사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추천해줄 아이템이나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시면 사실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꼭 구입하시고. 네. 아 맞아 올리브. 네. 한국에서 사면 비싸요. 그리고 진짜 비싸요.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그 선택의 폭도 좀 좋고. 네. 이탈리아에서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식초를 꼭 구입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발사믹은 이제 모데나께 워낙 좋고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이탈리아가 명품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가죽 제품도 좀 괜찮지 않을까? 가죽이 이제 피렌체 쪽이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명품이 유명한 이유는 이탈리아는 장인들이 많이 있죠. 사실 또 우리나라와 다른 게 이탈리아는 가업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모든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는 네. 어떤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곳에서는 가업을 잇다 보니까 그런 장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탈리아 이제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추천해준 곳을 속속들이 알아봤는데요. 또 이제 여행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책 갑자기 제가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책 소개 좀 간단하게 맞아요. 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쓴 책은 사실 여행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네. 약간 포토 에세이처럼 해서 네. 이탈리아 배경으로 찍은 이제 책인데 이북으로 나왔고 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네. 이제 다시 시작. 예쁜 사진 여러분들도 네.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석 같으신 작가님의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추천 여행지로 이탈리아 각인이 되었습니다.